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DSR로 바뀌면 6억 7,5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어이?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거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러면 올려준 거, 그러니까, 풀어준 그러니까 거잖아. 이거 올려주고 실제적으로는 규제를 풀어준 거야.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표를 왜 이따위로 그리냐네. 그치. 이게 뭔 뭘 소리를 하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는 건지 거야, 이게. 모르겠어. 특히 이 신용대출이 껴있는 사람들은 아, 개피 볼 수 있어. 신용대출로 연끌 때려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물릴 수 있다는 그치. 거네. 그치. 개피 볼 수 있지. 김성윤씨님에 이어서 기리사님이 들고 오신 또 하나의 무슨 의혹 제기였지? 이거는 김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까시는 아, 그런 이게 거. 오늘 그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이 막 상세하게, 엄청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여기 안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조금 이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가계부채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726조 원이 됐더라고 벌써.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도 뭐 2014년, 14년 이때 가계대출이 막 천조가 넘네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는 한국은행 자료에서는 뭐 천조도 택도 안 되게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내는 자료도 이미 17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벌써 쌓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예전에 박근혜가 최경환하고 같이 손잡고 빚내서 집 사세요 할 때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에 막 10%까지 올라갔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뭐 4%, 5%, 4%대까지 3%, 3.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막 거의 8%대까지 올라와서 이게 이제 너무 위험하지 않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 여기 이제 대책에 보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시행하는 시기는 2021년 7월. 그러니까 2달 있으면 시작을 하는 거야. 이번 올해 올해. 7월이잖아. 네. 올해 7월. 이제 2달 있으면 시행을 하는 건데, 잠깐 이게 이게, 잠깐만. 두 달 있으면 시행을 할 거라고 지금 4월 29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치. 오늘 발표를 한 거야. 아, 7월 달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딱 할 수 이야기를 한 있나? 거야. 어, 아니, 근데 이걸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야, 너네 이거 2달 있다 시행할 걸 음. 지금 발표를 하면 그 2달 전에 시장에서 이거 뭐 대책이나 이런 거 피해서 막 엄청 아, 난리가 날 텐데, 아, 너네 왜 바로 안 하고 2달 오히려 있다 하냐. 오히려 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게 이제 은행권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달 정도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가수요나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할지 추후에 다시 또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Q&A로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들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좀 한 가지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Q&A의 페이지로 이제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문서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면 구할 수 있을 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페이지로 가면 사례별 차주 단위 DSR 효과 뭐 이제 상세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사로 많이 나와서 기사에 요약된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올해 7월서부터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잠깐 여기서 지금 DSR 한번 설명해 주시죠. DSR. DSR은 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연간 소득하고 자기가 1년에 상환하는 원리금의 금액의 비율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DTI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약간 다른 거죠? 그치. 오케이. DTI랑 비슷한데 DSR은 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범위가 더 넓어요. 예전에는 주담대가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뭐 이자금만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신용대출 뭐 기타 그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총합을 하는 거야. 포괄적으로 그냥 다 때려버린다는 거네. 그치, 영끌 그치. 영끌 방지하는 거네 한마디로. 그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지금 이제 여기 이 표를 보면 요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는 실수요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에서는 3억 6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례를 정한 게 연소득이 8천이고 살려고 하는 주택이 9억이고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음. 투기 지역에서는 3억 6천까지 9억 원 주택을 살려면 3억 6천까지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연소득이 8천이 돼야 되지만 뭐 어쨌든 조정 지역에서는 4억 5천.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3천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신용대출을 플러스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러니까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고 한 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음. 근데 비규제에서는 9억짜리를 사는데 어떻게 17억까지 이게 받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17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 그리고 토지 투자는 뭐 이렇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7월서부터 DSR로 바뀌면 실수요자는 6억 7,500만 원. 음. 주택 투기자도 6억 7,500만 원. 음. 투기 조정 지역에서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DSR로 바뀌면 6억 7,5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어이?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거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뭐야? 이러면 올려준 거, 풀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올려준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풀어준 거야. 이렇게 되면.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비규제 지역만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차주단이라는 게 빌리는 사람이라는 그치, 게 사람. 인간인 거잖아. 근데 예, 저기 왼쪽에 있는 거 주담대는 주택이 물건에 부르는 거라서 다른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차주 단위로 DSR로 바뀌어서 현재 받을 수 없는데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6억 7,500, 9억짜리를 살려고 하면 6억 7,50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왼쪽에 있는 줄 세 개가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제 무조건 6.75억 원이 그치 된 그치 거잖아. 그치. 영끌의 한도는 6.75억 그치. 원이다. 그러니까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는 6억 7,5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여서 이게 조금 이상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7월서부터는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은 아예 받을 수 없어요. 비규제에서만 6억 7,500까지 가능한 거예요. 라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완전 폭탄 떨어뜨리는 거지. 표를 갖다가 표를 잘못 만약에 쓴 거. 그러네. 만약에 표를 그렇게 잘못 쓴 거라고 하면 폭탄이네. 그러면은 그건 완전 폭탄인 거지, 진짜로. 그러면은 진짜로 그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데는 대출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핵심은 17.1억을 6.75로 줄인 거에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이 표가. 그러니까 이 표가 만약에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조금 늘려줬고 주택 투기자는 확 줄였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 17억 1천만 원도 말이 안 돼. 주택 가격이 9억인데 누가 17억 1천만 원을 어떻게 주담대를 대출을 해줘? 말이 안 되지. 저 제한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데 17.1억 원이 지금까지 9억짜리를 하는데 이거 약간 좀 앞에 일자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해. 일자 빠지고 7억 1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7억 1천만 원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좀 이상해 뭐가.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7억 1천만 원이면 7억 1천만 원이었던 게 6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럼 좀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건가? 근데 여기에 왼쪽 두 번째 줄에 주택 투기에 3주택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 그런 놈한테도 세 번째 그런 놈한테도 현재는 17.1억 원을 대출이지.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이거 오탈자를 안 보고 그냥 내나 봐. 아니면은 9억짜리를 3개가 아니에요? 3구 27? 한 번에 9억짜리 세대 그러니까 한다고? 3구 27.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표를 왜 이따위로 그리냐네. 그치, 이게 뭔 뭘 소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싶은 건지 거냐는 거야,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지금 이 7월 2단계, 1단계는 7월이고 2단계는 2022년에 시행이 되는데 2022년에 시행이 되면 서울에는 거의 한 85%, 경기도에는 한 30% 정도의 주택이 차주가 이 DSR 한도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는 그러면 DSR 한도에 따른다는 거면 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또 앞에 얘네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 표 이야기하고 뒤에 이 표 이야기하고 약간 지금 뭔가 안 맞아. 누가 중간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이 설명 쓴 사람이 이거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그냥 문서는 둘째치고 결국 내용은 대출을 더 못하게 한다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래가지고 거지. 이게 지금 엄청 헷갈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엑셀로 한번 해봤어. 뭘 어떻게 지금 그 DSR 한도가 40%예요. 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연소득이 8천만 원이면 연간 대출 상환액이 40%,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그치. 원리금으로 3,200만 원을 갚으려면 만약에 내가 3억 원을, 이거는 이제 이자는 뺀 거예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자는 빼고 원금만 상환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3억 원을 20년 상환으로 빌렸어. 그럼 1년에 1,500만 원이야. 그러면 연소득 8천만 원이면 3,2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20년 상환으로 하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6억 대출 받으면 1년에 상환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얼추 맞아. DSR 40%를 해서 6억 얼마 그거 대출해준다는 게 이 원리금 상환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 나온 것처럼
7월 이후서부터는 이 투기 지역이고 조정 지역이고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요 9억 원 사면 연소득 8천이면 6억 7천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추 톡각을 그래서 때리고. 차주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 인간의 소득만 보겠다 이거네. 그치, 그치. 개소리는 아니구나.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보면 대출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 특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신용대출을 신용대출이고 우리가 얄짤없이 전부 다 그냥 포함해서 6.75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치, 그치. 지금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잡아. 내가 뭐 1억을 받든 2억을 신용대출을 받든 무조건 통계를 때릴 때 이거는 10년 만기입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 상환액을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2022년부터는 뭐 5년, 그 다음에는 3년 이렇게 기준을 줄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액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신용대출은 이제 못하게 되겠지. 집 살려고는 못하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내용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볼 때는 주담대 한도는 늘리고 신용대출은 줄이고 한 것 같아.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오면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담대는 한도를 늘려주고 신용대출은 한도를 급격히 줄입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나 매 거래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폭탄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기 연장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차환을 하던가. 만약에 이 주담대를 5년짜리를 받았다, 10년짜리를 받았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기가 끝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갚지 않는단 말이야. 연장을 하려고 든다고. 그치. 대부분 연장하지 이거를 갚지 않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아파트를 살 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거든. 대출 갚으실 거 아니잖아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출을 갚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장을 하거나 이게 다시 차환을 할 때 이 조건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망하게 되는 거기서 이게 털릴 사람이 영끌한 사람들 특히 이 신용대출이 껴있는 사람들은 개피 볼 수 있어. 신용대출로 연끌 때려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물릴 수 있다는 그치. 거네. 그치. 개피 볼 수 있지 진짜. 이게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들 하더라고. 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많이 대출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주담대, 담보가 있는 그래서 예외적으로도 뭐 보금대출이나 주택 적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 봐. 근데 뭔가 위험한 것 좀 잡고 싶어.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만 급격히 줄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이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전혀 지금 대출을 옥죄는 게 아니라 주담대는 풀어주고 신용대출만 줄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담보 이게 있는 것은 담보권 있는 신용대출을 걸로. 담보권으로 넘겨라 이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지금은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막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대로 시행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뭔가 찔러본 것 같아. 예. 지금 어쨌든 그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이 좀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좀 정체를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게 좀 한번 이제 확 누르려고 시장을 한번 이렇게 좀 누르려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채 대책이잖아. 그치. 지금 가계 채무 관리 대책이지. 그러니까 채무 관리 대책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용 대출 많이 늘어나서 얘들 나중에 배째일까봐 불안해서 뭐 이런 모양인데 뭐 그거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언론들이 우리가 여기서 뭐 숫자 얘기해봐야 뭐 지들끼리 잘 싸우고 하겠지. 일단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저 표인 거잖아. 표를 좀 똑바로 그려라. 그치. 이렇게만 그려놓고 해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지금 어쨌든 전부 다 하면 사실 뭐 페이지 수가 한 뭐 3개 이게 문서 해봐야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오면 대책에 대한 그 설명이 아무리 짧아도 막 5, 60 아니면 100에서 한 2, 300페이지씩 되거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내용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엄청 축약해서 뭔가 좀 숨긴 것처럼 뒤에 그 내용들을 좀 숨기고 그냥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
아니 뭐 너무 좀 이상해. 써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내용은 좀 자세히 알려줘야지, 내용 자체를. 이거는 알맹이가 없어. 아까 안 저 보시니까 그러지. 표를 저 따위로 그려놓으면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기사가 엉뚱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 그치. 지금- 지금 나처럼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개판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표 보고서 한 얘기가 다 달랐잖아. 일단 그러니까. 오타부터 얘기하고 어, 막 이게 줄인 거야, 늘린 거야, 퉁친 거야, 막 다 나오잖아. 그럼 오늘은 길교주님의 금융위원회 이번에 새로 나온 가계대출 규제에 관한 의심에 관한 거를 맹점에 대한 맹점? 맹점. 맹점으로 허점. 맹점으로 추정되는 어, 모종의 표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저기 해봤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지켜보면서 썰 푸는 걸로 해요. 계속. 네. 근데 오늘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있을 수 있겠네요. 그치. 네. 기사도 막 나올 거고, 아마 뭐 정부 쪽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야. 기사도 막 이것저것 나오고 하면. 다음 방송에서도 한번 추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